안녕하세요. 190TV 제임스입니다. 드디어 여러분이 기다리신 주간 펩드론 시간에 돌아왔는데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저희가 서울대 투자 동아리라고 SMIC에서 이제 펩드론을 이제 커버한 리포트가 나와서 이거를 이제 좀 분석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좀 재밌게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계좌 인증부터 먼저 하고 진행하겠습니다. 일단 둘둘둘 프로젝트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잘 모르는 분들은 이제 없으시죠. 20만원을 2년간 투자해서 2천만원 만든다라는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고요. 지금 2월 4일 종가로 99,100원 해서 지금 저희가 오늘 두 주를 더 매수를 해서요. 96,800원에 사서 지금 현재는 99,100원이라고 해서 최종적으로 이제 한 5.8% 정도 수익이 났습니다. 나쁘지 않죠. 근데 저는 이제 이것도 이것이지만 느끼는 거는 이렇게 꾸준하게 분할해서 사는 거는 진짜 너무 좋다. 왜냐면 제가 이제 목돈 들여서 한 방에 펩드론을 산 게 있는데 그게 좀 물려있는 계좌가 벌써 2개나 있거든요. 그걸 비하면 이렇게 분할해서 사는 거는 단가 낮출 수 있고 되게 부담 없이 살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느낍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제가 살 때 항상 좀 분할해서 사는 습관을 좀 가져주시면 다들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내가 3만 원이 있다, 1억이 있다 그러면 이걸 10달을 나눠서 꾸준하게 사는 거예요. 그러면 크게 부담 없이 이제 살 수 있는 거죠. 일단 리포트에서 이 펩드론을 이제 한국 바이오텍의 새 역사 펩드론이라고 이제 제목을 적었더라고요. 제목부터 웅장하죠. 그래서 이제 투자 포인트를 크게 두 가지로 해놨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확실한 미래 191이고 두 번째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약품 GLP-1 이렇게 이제 해놨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펩드론 같은 경우에 지금 릴리의 선택을 받은 거죠. 릴리의 선택을 받은 거를 표현을 이렇게 했더라고요. 펩타이드 서방형 시장에서 20년을 인고해온 이무기가 릴리라는 여의주를 물고 승천할 준비를 완료했다. 표현이 되게 시적이고 멋지다고 좀 생각합니다. 이렇게 이제 해놨고요. 두 번째는 이제 역사상 가장 위대한 약품 GLP-1이죠. 이 만병통치약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GLP-1은 바다와 같은 시장과 함께 상방도 무한하다라는 거죠. 지금 GLP-1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이제 당뇨병으로 시작을 했다가 지금은 그 적응적으로 무한으로 이제 확장하고 있는 거죠. 비만이 이제 당뇨에서 이제 비만이 어떻게 보면 만병의 근원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심혈관계 질환, 관절염, 살이 빠지면 또 관절도 되게 통증이 완화되니까 관절염 여러 가지 지금 이제 귀에 기면 귀걸이, 코에 기면 코걸이처럼 엄청나게 이제 적응증이 확대되는 시장이 어마어마하다. 거기에 이제 무한한 바다와 같은 시장에 상방도 무한하다. 그래서 이제 한국 바이오텍의 새 역사 펩드론이 이제 이 두 가지 투자 포인트로 이제 봐야 된다라는 게 여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모두가 알지만 모두가 모른다. 제가 이제 제약바이오를 이제 투자를 하지만 알테오젠도 그렇고 펩드론을 아직까지 모르는 사람들 되게 많을 거예요. 근데 이런 거를 알고 투자를 한다라는 것 자체가 되게 행운이다. 그걸 저는 항상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그래서 이 친구가 말하는 이제 목표가가 스트롱바이 세 가지로 나눴더라고요. 이제 불 케이스, 그러니까 이제 희망적으로 보면 이 리포트 냈을 때 주가가 97,700원이니까 얼마 안 됐죠. 그저께인가 낸 것 같은데요. 불 케이스 그냥 희망적으로 봤을 때 84만 8천 정도 갈 수 있을 것 같다. 상승률은 760% 정도 된다. 그리고 이제 중간 미니멈하게 보면 이제 47만 1,000원, 380% 상승 여력이 있다. 그리고 이제 보수적으로 보면 37만 4,000원, 238% 정도 볼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이 친구가 30년 정도에서 키 매트릭스라고 이렇게 적어놨는데 이게 아마 좀 오른쪽 거가 뭔가 그 30년 이제 매출하고 영업이익을 이제 비교하는 게 있는데 요걸 보는 게 좀 더 정확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30년도 정도 되면 펩드론이 1조 매출을 하고 영업이익이 6천억 해서 이제 62% 정도, 60% 정도 된다라는 거죠. 근데 보통 이제 우리나라 이제 제조업을 보면 이제 보통 10%만 영업이익 나기도 되게 대단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보통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셀트리온 같은 게 영업이익이 30%거든요. 그 대단한 거죠. 보통 이제 삼성전자 한참 잘 나갈 때 영업이익이 한 15% 정도거든요. 그것만 해도 되게 독점적인 지위에서 잘하는 건데 30%가 이제 제약바이오만 있는 이런 숫자죠. 영업이익이 어마어마한 거죠. 근데 이제 이 영업이익이 6천억 정도 되는 거니까 그래 보면 이제 60%가 넘는 거잖아요. 왜 로열티 베이스고 할 거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그게 대단하다라는 걸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비만 치료제 전체적인 산업을 분석을 했는데요. 뭐 일단 이게 여기서 보면 이 모멘텀이 있는데 이 모멘텀이라는 게 이제 뭐 알테오제 같은 경우는 이제 먹거나 키토르다 독점 계약한 거랑 뭐 산도즈 에로 확대한 거랑 그다음에 펩트론 같은 경우는 릴리 이제 비파마죠. 비파마랑 이제 MTA 체결하고 이제 플랫폼 기술 계약 공동 연구 개발 체결했을 때 이제 주가 업사이드가 많이 됐다라는 거를 얘기하더라. 그래서 그런 거고 나머지 에이프릴 바이오나 티움 바이오는 임상 결과 발표하고 임상 성공했다라는 거는 이제 주가가 지지부진했다라는 주가를 하락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전체적인 그래프를 보면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거는 일단 첫 번째는 이제 그 바이오 산업의 이제 유추할 수 있는 첫 번째는 이제 옥석 가려졌다. 비파마의 선택을 받는 옥석 주가들만 상승을 맛봤다. 아까 요 그래프를 보면 비파마랑 뭔가 MTA를 하든 기술 이전을 하든 뭔가 해야 이제 주가가 이제 상승을 했다라는 게 이제 이 리포트의 핵심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장기 지속형 제형 변경 이제 주목 필요하다. 이제 플랫폼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왜냐면 지금 미국 같은 경우 IRA 약가 협상 때문에 이제 약가를 자꾸 깎는단 말이에요. 협상을 해서. 그런데 이 약가를 IRA를 피해갈 수 있는 게 제형 변경이거든요. 비파마들한테는 되게 중요한 이슈입니다. 그래서 이제 알테오젠 같은 경우도 어떤 제형 변경 플랫폼이잖아요. 키트루다 같은 경우에 정맥 주사인데 피하 지방 주사로 바뀌면서 IRA를 이제 벗어나 회피하는 효과가 있다라는 거죠. 이 마찬가지로 스마트 대포 플랫폼, 펩타론이 가지고 있는 스마트 대포 플랫폼도 마찬가지로 이제 주일의 제형을 스마트 대포 플랫폼에서 월일의 제형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형 변경이 이제 필수다라는 거는 이제 비파마들한테 되게 중요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비만 치료는 메가 트렌드다. 이거는 뭐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전 세계 어떻게 보면 시가총액의 1등, 2등이 보면 이제 릴리랑 노보노도 있었거든요. 얘들이 불과 5년, 2019년만 해도 7위, 8위 정도 했는데 지금은 이제 전 세계 1위, 2위 제약사를 발돋움했습니다. 그 발돋움한 게 비만 치료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죠. 그만큼 비만 치료제 시장은 엄청난 큰 시장이고 이제 미래 먹거리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만약 시장을 좀 보면요. 크게 이제 GLP-1 이전 시장이랑 이제 GLP-1 이제 주일에 주사제 나온 시장이랑 그 다음에 현재적 경구용 시장이랑 월일에 제형 나오는 이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주일 1회 제형이죠. 주일 그 삭산대 같은 경우는 매일 받는 거였는데 지금 이제 노보디스크에서는 이제 삭산대는 생산 중단을 하고 이제 위고비에 집중을 하는 거죠. 주 1회 제형으로. 그래서 왼쪽이 이제 퍼센테지 이제 체중 감량률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판된 게 이제 위고비가 이제 릴리 jet바운드 나오기 전에는 절대 강제였죠. 얘가 이제 한 15% 정도 이제 감소하는 효과가 있었고, 근데 이제 jet바운드가 나면서 뺍자운드 22.5%이 정도 관리가 된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그리고 요 그래프를 보면 지금 이제 월일의 제형과 이제 경구용 이런 것들이 되게 이제 활발하게 이제 임상이라든지 이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은 이 그래프로 볼 수 있는 건 첫 번째는 편의성 증가로 헤게모니 이동. 그러니까 예전 같은 경우 비만 치료제 같으면 이제 효과, 살 빨리 많이 단기간에 얼마나 빼냐 이거에 좀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 그러면 지금은 현재는 체중 감량 효과에서 부작용 감소라든지 편의성 증가로 좀 이동 중에 있다. 전체적인 비만 치료제 시장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부작용의 최소화, 이제 접근성의 키포인트, 이제 이 부작용들 때문에 이제 비만 치료제 이탈률이 되게 높답니다. 그런데 이런 부작용을 최소화해서 이탈률을 줄이는 게 어떻게 보면 이제 키 메시지다라는 게 비만 치료제 이제 산업의 이제 트렌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PK 데이터로 부작용을 판단하자. 그러니까 이 부작용 때문에 이탈률이 높아진다니까 이 부작용을 이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게 PK 데이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있는데 이 부작용을 일어나는 세 가지 요인이 첫 번째 초기 가다 방출이나 지연 방출이나 고용량 문제 요겁니다. 요 세 가지를 해결하는 게 PK 데이터를 이제 보면서 하자는 거고요. 이제 네 번째는 이제 투약 주기 향상은 필수죠. 지금 이제 뭐 그 팩토론의 스마트 대포 플랫폼이 이제 매주 맞는 거를 월일에 한 번 맞는 걸로 만든다라는 게 이제 핵심인 거죠. 이거는 이제 편의성이니까 이게 이제 앞으로 삭센다도 어떻게 보면 위고비가 나오면서 이제 매일 맞는 건 없어졌잖아요. 그리고 팩토론도 마찬가지로 월일의 제형이 나오면 이제 주일의 제형은 다 없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제 방광기를 늘리는 플랫폼 있죠. 그리고 이런 롱액팅 기술 관련해서는 경쟁자가 많이 없다고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뭐 한 20개 남짓 정도 된다는데 전체적으로 비만 치료제 시장은 이렇다라는 걸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PK 데이터를 보시면 이제 초기 과다 방출하는 게 되게 안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초기에 갑자기 많이 먹게 되면 이제 구토라든지 몸이 적응을 못하니까 이제 구토라든지 여러 가지 두통이라든지 부작용이 많이 발생해서 약을 이제 못 맞는 이런 상황이 벌어져요. 그래서 초기 과다 방출 문제되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방출도 이제 일정하게 되는데 또 방출이 안 돼도 또 문제인 거죠. 들쑥날쑥한 거. 이게 지연 방출 문제고, 마지막은 고용량. 그러니까 낮은 용량이 안만 해도 부작용이 적겠죠. 그러니까 뭐 2.5ml 맞냐, 뭐 10ml 맞냐, 20ml 맞냐, 고용량이 되면 돼서 이제 이런 부작용이 많이 발생해요. 크게 이제 요 세 가지 데이터를 보고 어떻게 보면 이 기술력, 롱액팅 관련해서 기술력을 좀 유추해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기 지속적 플랫폼에 어떻게 보면 큰 세 가지 이제 만드는 기술이 세 가지인데요. 초음파 분무 건조 방식이랑 이제 두 번째는 항체 결합 방식, 그리고 마지막은 에멀전 방식인데, 펩트론만이 가지고 있는 게 초음파 분무 건조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다른 데는 이제 경쟁사가 다 있는데, 분무 건조 방식은 이제 펩트론만 유일하게 가지고 있다. 그만큼 이제 펩트론만이 이제 보유한 특허 기술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펩트론 같은 경우는 이제 오래됐죠. 그 GLP-1이 이렇게 물질이 각광받기 전만 해도 지금 되게 어렵게 회사를 운영을 했는데, 그래도 이게 시대랑 되게 잘 맞아 떨어지는 바람에 펩트론이 이제 모두가 예면했던 펩타이드 장기치수 주사제 시장에 20년을 인고한 기업이랍니다. 그게 바로 펩트론이랍니다. 이게 보통 요즘에 이제 새로 뭐 인벤티지 랩도 있고 새로 나오는 회사들이 되게 많지만, 이런 기술에 관련된 거는 이런 시행착오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20년 동안 한 길로 이제 이런 터득한 노하우가 있다는 것을 이제 이해해 주시면 되겠네요. 그 동안에는 어떻게 보면 이런 장기 지속형 플랫폼은 빚을 못 받는데, 이런 GLP-1 이제 비만 치료제 이런 게 개발되면서 지금 빚을 보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그동안에 20년 동안 노하우가 담긴 펩트론이 가장 앞서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펩트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만 치료제 넘버원 111의 선택을 받아 계약을 진행하고 있다. 압도적인 동사의 기술력과 111의 계약 진행 사항을 함께 알아보며 동사의 점진을 가늠해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펩트론에 대해서 이제 기업 분석을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크게 이제 7가지 정도는 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장기 지속형 이제 서방형 기업이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분무 건조 이제 초음파 분무 건조 방식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초음파 분무 건조 방식을 가지고 있는데, 이 초음파 분무 건조 방식의 한계가 보면 대량 생산은 되게 특화되어 있는데 일정한 품질의 미리쿠 생산이 어렵다라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 기존 분무 건조 방식의 이제 한계였죠. 근데 이제 이 펩트론이 초음파 분무 건조를 통해서 초음파 미세 노즐을 이제 설치를 함으로 해서 이제 그 미리쿠를 일정하게 이제 만들었죠. 그래서 이 분무 건조 방식의 한계를 이 초음파 분무 건조 방식을 통해서 이제 해결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사례가 이제 상용화를 했던 게 상업화했다는 그 이력이 있습니다. 펩트론 같은 게 03년도에 대웅제약 에로를 한 거죠. 기술이죠. 루프린 제네릭 루피어 대포를 만들었고, 지금 이제 오리지널이 루프린보다 더 효과적인 약효를 보여주고 있는 압도적인 기술력을 보여주면서 지금 현재 국내 판매 1위로 지금 대웅제약 루피올 대포가 판매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기술을 이전을 해서 실제로 만들어가지고 이제 국내 시장에서 1위를 만들었다라는 걸 이해하시면 좋은 이제 사업반이 열린 거죠. 그래프를 보게 되면 생동성 실험을 하거든요. 이런 제네릭들을 하는데, 이제 이 네 가지 이제 조건인데, 이 네 가지 동등성 시험을 통과한 게 이제 펩트론이 유일하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또 이제 펩트론 같은 경우에 또 좋은 거는 두 거암의 선택. 이제 비만 치료제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릴리와 노보노디스크가 거의 시장의 90%를 점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비만 치료제 시장에서는 무조건 릴리 아니면 노보노나 뭔가 연결을 해서 해야 이제 매출이라든지 이렇게 미래가 이제 밝은 거죠. 그냥 베린거나 이런 거를 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독점 계약을 이 릴리랑 이제 로보디스크가 한 거죠. 근데 MTA 체결도 했었고, 그게 기술력을 인정을 받았다는 게 여기서 이제 유추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선택은 릴리와 한 거죠. 릴리와 동행을 시작했다. 근데 이 릴리 선택한 것도 이제 노보노디스크는 이제
자기들이 다 생산을 하겠다. 기술만 이전해 달라는 거였고, 린니는 이제 생산부터 다 해라 라고 해서 이제 선택을 린니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23년 11월 일날 린니의 공장 실사가 있었고, 양사의 독점 계약 요구에 협상이 시작되었답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제 린니로 선택을 했고, 이제 2024년 1월 린니의 초청을 JP 헬스케어에 참여해가지고 이제 어떻게 보면 펩토는 린니와 이제 린니를 선택받았다는 기정사실화 됐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기술평가 계약, 또 유리한 조건들을 곁들였다고 하는데, 그게 뭐 비독점 계약이다. 뭐 이렇게 해서 펩토는 되게 좋게 본다라는 게 이 리포트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이 확실한 미래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MTA, 텀시, 플랫폼 기술 평가 계약까지 착실히 릴리와 에로를 향해 달려온다. 동사에게 계약 체결은 더 이상 불확실한 영역이 아니다. 투자 포인트 1에서 이제 동사의 일라일리가 에로가 확정된 미래에 명정한다라는 거죠. 왜 지금 일라일리 에러가 왜 확정됐다라는 것에 대한 이제 이런 내용들을 이제 정리한 건데요. 일단 릴리의 어려움이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저번에 그 컴플런스 콜이죠. 거기서 나왔던 게 일단 첫 번째가 다양한 용량 제품으로 인해 재고 관리가 어려움이 있다. 그러니까 이제 릴리 같은 경우에 젯바운드랑 이제 마운자로 두 가지죠. 젯바운드는 이제 비만 치료제를 파면 젯바운드고, 이제 마운자로를 하는 건 이제 당뇨병 치료제 똑같은 성분인데 이제 이 두 가지 이제 치료 목적에 따라서 분리가 되고, 용량이 이제 6가지 용량입니다. 2.5mm부터 해서 15mm까지 있는데 이거를 다 구비를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도스 에스컬레이션이라고 하죠. 처음에 이제 효과가 15mm 났을 때 가장 고용량인데 효과가 제일 좋은데, 이게 한 방에 처음부터 15mm를 못 놓습니다. 그러면 몸에 이제 적응을 하고 이제 용량을 천천히 이제 늘려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2.5mm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부작용이 없다 싶으면 이제 조금씩 이렇게 올려서 6단계까지 가는 거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 그 금연 패치제 있죠. 니코레트 이런 거. 뭐 1단계, 2단계, 3단계 그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이제 그 마운자로도 6개, jet바운드에 총 12가지, 이 재고 관리가 되게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매출 관리하는데 되게 어려움이 있다라는 게 이제 첫 번째였고요. 그 다음에 장기 복용 니즈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마땅치 않다라는 문제를 이제 가지고 있죠. 왜냐면 이게 장기적으로 먹여야 되는데, 이게 이제 이탈류라고 관련된데, 이거는 뒤에 가서 이제 좀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장기 복용하려면 예를 들면 이제 주 1회로 지금 jet바운드를 맞게 되면 1년에 50몇 번을 맞아야 되는데, 월 1회 제공하면 1년에 12번만 맞으면 돼요. 되게 간편하죠. 그래서 좀 편리하니까 장기 복용에도 니즈가 있다. 그래서 펩토론 1개 제형을 이제 개발해서 나오면 모든 걸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에로가 거의 확전적이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게 자세하게 나온 게 jet바운드 투약 스케줄이 보면 이렇습니다. 이 원먼스 이제 한 달 정도는 2.5mm를 놓고, 그다음에 두 달째부터 이제 5mm구랑, 석 달째부터 7.5, 넉 달째부터 10mm, 다섯 달째 12.5mm, 여섯 달째 이제 최대 용량이 들어가죠. 15mm 정도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이게 어떻게 보면 부작용 때문에 이제 도스 스컬레이션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 PK 이게 그 머리를 제형으로 했을 때 이런 그래프죠. 이제 높게 이제 안 가고 완만하게 올라갔다 완만하게 떨어진다. 이게 하죠. 그게 이 결론은 뭐냐면, 핵심은 여튼 그래서 릴리가 이제 무조건 팩토를 해야 되는 게 여러 가지 문제 중에서 가장 큰 게 이런 재고 관리라든지 이런 도스 에스컬레이션이 필요 없다라는 게 제일 이제 강점인 거죠. 그래서 이게 좀 보면 또 재밌는 거더라고요. 젯바운드 치료 기반의 체중 감량 효과인데요. 이 36주까지는 이제 위에 그래프가 어떻게 보면 주수고요. 밑에가 이제 체중 감량인데 36주까지는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좀 유지한다라는 이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36주까지는 거의 뭐 20%까지 빼지죠. 이제 15mm 정도 하니까. 그래서 효과가 되게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오른쪽 도표를 보시면 이제 매일 맞는 거랑 이제 월일의 제형이랑 이제 주일의 제형인데, 여튼 월일의 제형이 이제 데이터도 되게 많이 높게 가지도 않고 이제 쭉 이제 간다라는 걸 이제 보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투약 중단 후 이제 7% 정도 체중 급락 효과거든요. 지금 이 맨 끝에 오른쪽을 보면서 오프 들어가겠죠. 여기 이제 투약 중단인데, 이래서 체중 증가가 중단하면 이제 바로 이제 7%가 올라간답니다. 그래서 요요현상에 이런 걸 봐야 되니까
이게 약물을 끊지 않고 꾸준하게 먹어야 되는데 이런 거를 하려고 그러면 1년에 52에 맞는 것보다도 아까 월일의 제형이 나오면 이제 1년에 12번만 맞으면 되니까 되게 복용 편성이 좋아지는 거죠. 그런 면에서 장기 복용 치료가 이제 가능하다 이런 내용입니다. 여기서 이 리포트에서 말하는 거는 이제 단독 애로 체결이 확실한 이유가 이런 이유를 들었습니다. 뭐냐면 펩토론 같은 체내 투약 약물의 반감기를 늘리는 플랫폼 기술을 가진 기업은 극소수에 불과하다라는 게 이제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심지어 대부분은 이미 일랄릴리가 아닌 빅파마들과 독점 계약을 체결했거나 동사와 다른 영역에 집중하고 있어 경쟁자라고 할 수 없다. 어센디스 파마는 이미 노보노디스크와 애로 체결했다. 릴리는 파트너를 찾기 위해서 아직 애로를 체결하지 않았고 GLP를 주요한 경쟁사들의 기술을 분석하여야 할 것이다. 그래서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일라릴리가 펩토론을 제외하고 다른데 이제 기술 이전을 할 수 있는 데를 이제 보자라는 거죠. 근데 지금 진행이 된 게 MTA까지 이제 진행되는 거는 이제 펩토론이 유일한 거고 다른 경쟁사들은 만약에 그 가능성이 있는 회사들이 있냐라는 거를 이제 보자라는 거죠. 그런 걸 통해서 일라릴리 유일한 선택이 펩토론이라는 걸 얘기하려고 하는 거죠. 일라릴리 제품이 젯바운드 성분 트리제파타이드로 이제 직접 비교했으면 좋겠지만 비밀 유지 조항으로 인해 트리제파타이드 데이터는 2023년 6월부로 더 이상 공개되지 않고 있다. 다만 경쟁사들은 트리제파타이드 PK 데이터를 공개할 이력조차 없다는 점에서 유일하게 공개한 동사의 기술 경쟁에서 가장 앞서있는 자명하다. 다만 트리제파타이드로 이제 비교 지표로 활용할 수 없으니 세마글루타이드로 동사의 기술에 대한 검증을 거쳐보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트리제파타이드 PK 데이터는 이제 펩토론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회사들은 이제 트리제파타이드 젯바운드 가지고 데이터를 공개를 못하고 세마글루타이드 위고비 성분이죠. 그거 가지고 이제 비교해 보자라는 게 이 리포트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우리나라 이제 롱액팅 기술 관련해서 그나마 좀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인벤티지랩이나 이제 펩토론 이 두 가지 회사밖에 없습니다. 뭐 G2G인데 G2G 아직까지 뭐 상장도 안 돼 있고 하니까요. 그거는 번외로 하고 이제 펩토론 같은 경우가 이제 분무 건조 방식이고 이제 인벤티지랩이 에머전 방식인데 마이크로 이제 플루이디 방식인데 요거는 이제 여기에서 그냥 이 친구 얘기를 하더라고요. 에로 상대로 부적합하다라는 거고 마이크로 플루이디 방식은 반도체 제작에 쓰이는 웨이퍼의 미세한 채널을 이용해 미리꿀을 만드는 방식이다. 그러니까 이런 조그마한 웨이퍼에 이제 머리카락 같은 이제 얇은 미세관을 통해서 그 미세관을 이제 통과시켜서 이 균일하게 만든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에머전은 이러한 공정 복잡도 문제 해결을 위해 개발된 공정을 하나로 통합하는 기술이다. 하지만 여전히 위장 장애를 일으키는 물질을 용매와 화성제를 사용해야 되고 PK 데이터도 11경 농도가 600ml 이상으로 급증하며 지연 방출 패턴을 보인다. 또한 웨이퍼를 직접적으로 세척해 줘야 되며 대량 생성 부적합하다라는 거죠. 이 친구는 아예 분석을 하고 인벤티지랩 기술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량 생산이 되게 위험하고 여기 저는 개인적으로 대량 생산이 어렵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 플러스 이제 활성제로 장애, 위장장 장애 일으킨다라는 거랑 그다음에 웨이퍼 관리,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이렇게 세척해주고 뭐 이런 것들이 되게 어렵다라는 게 이제 이 친구가 말하는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제 펩토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 그래프로 보시면 이제 급격하게 올라가는 게 젯바운드고요. 그러니까 이제 초기 과다 방출 문제가 나오는 거죠. 근데 어떻게 보면 지금 1개월 제형 같은 경우는 이제 완만하게 올라갔다 완만하게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젯바운드에 비해서 주 1회 제형보다는 훨씬 더 부작용이 좋다. 그리고 PK 데이터가 이상적인 형태다라는 게 알 수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초기 과다 방출이 없으니까 부작용 관리에 용이한 거죠.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도스 에스컬레이션이죠. 모리를 제어는 이제 그런 거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걸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만들 때 빈초산에 이제 같이 이제 섞어서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독성 용매를 사용하는 에머전 방식에 대조해서 에머전 방식은 기능과 물의 반발력을 이용해 미리꿀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물에 잘 녹는 빈초산을 사용하며 미리꿀 제조가 불가능해서 하지 못한다. 근데 이제 우리 스마트 분무 건조 방식은
초음파 부분을 이제 빙초산을 해서 용매시켜가지고 뿌려가면서 이제 당연히 이제 바로 분리하는 거죠. 그래서 대량 생산에 특화되어 있다. 분무 건조 방식은 스프레이로 작은 액체 방울을 뿌려 간단한 미리꿀을 제조한다. 때문에 에멀전 방식에서 적용되는 복잡한 용매 분리, 재가공이 전혀 필요하지 않아 공정이 매우 간단하다. 그래서 대량 생산이 용이하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펩톤 에로 체결이 확실한 이유가 또 얘기했던 뭐 SK팜테크는 뭐 펩톤을 투자하시는 분들은 다 아시죠? 그래서 원료를 이제 SK팜테크에서 만들며 이거를 원료 납품을 이제 펩톤에서 펩톤에서 스마트 대포 플랫폼을 적용해서 완제를 만들어서 이제 린리에 납품한다 이런 내용인 거죠. 그래서 이제 거리가 뭐 15분 거리밖에 안 되고 이제 이런 이제 플랫폼으로 돌아갈 거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에로 이제 계약 체결 시점은 이제 이게 엄민용 리포트에 나온 걸 그대로 인용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3반기 내에 나오겠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이 펩토론 에로가 이제 확실한 거는 이런 겁니다. MTA 이상의 계약은 릴리가 한 게 유일한 게 펩토론입니다. MTA 그러니까 뭐 인벤티지도 뭐 어디 뭐 릴리랑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 MTA까지 간 게 없습니다. 그만큼 이제 가장 앞서져 있는 게 이제 펩토론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이제 이런 데이터도 당연히 이제 뭐 데이터라든지 점유율도 지금 왼쪽이 이제 데이터고 이제 위고비 대비해서 젯바운드가 훨씬 좋고, 그다음에 점유율도 후발주자인데 어떻게 보면 젯바운드가 이제 점유율을 지금 앞다고 따라잡고 있는 거죠. 그만큼 이제 압도적이다 릴리 젯바운드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한 게 이 용량에 따른 이제 부작용, 그러니까 이제 요게 저도 요 데이터를 보고 알았는데요. 이게 단일 작용제는 위고비 1회 최대 용량이 2.3mm인데 이중 작용제인 젯바운드는 15mm랍니다. 그래서 고용량에 따른 부작용 위험이 있어 소비자 선호심에서 손해를 보고 있다라는 거죠. 위고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용량이 작으니까 이탈률이 뭐 2%가 좀 안 되는데, 위고비 대비했을 때 젯바운드 같은 용량이 15mm니까 되게 높잖아요. 많잖아요. 근데 용량이 높다 보니까 이탈률이 한 8% 조금 이렇게 안 되게 7. 몇 % 정도 발생하는 거죠. 이게 아까 얘기한 거죠. 그 용량이 크기 때문에 이제 발생하는 거죠. 근데 이런 고용량을 월일의 제한이 다 해결해 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펩토론의 스마트 대포 기술이 릴리한테 필요하다. 이런 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만큼 또 월일의 제형으로 만들게 되면 좋은 거는 릴리 입장에서는 일단 유통 비용이 크게 감소한답니다. 유통 비용이 어떻게 보면 주사기 4개 만들 거를 이제 매주 만든 거를 월일에 만드는 게 아니라 주사기 4개를 한 개를 만들어야 되는 거고, 유통 비용은 이제 무게 기준으로 책정이 된답니다. 근데 주사기가 되게 제일 무게가 많이 나간답니다. 근데 이 4개를 어떻게 보면 한 개로 만드니까 유통 비용이 확 줄어드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일반 주사기보다 이제 이게 젯바운드의 주사기 오토 인젝션이라고 일반 주사기 2배 정도 비싸답니다. 근데 일주일 제형치를 한 달치로 하면 0.8대만 있으면 제조가 가능하답니다. 그만큼 이제 그러면 20% 원료를 좀 줄일 수 있는 거죠. 그만큼 그게 좋다라는 거고, 세 번째는 이제 달성률이 빠르게 100% 됐거든요. 왜냐면 알테오젠의 이제 키트로 전환율이 30% 50% 얘기는 하지만 이제 펩토론 같은 워낙 이제 이런 월일의 제공하는 편의성이라든지 부작용이라든지 이런 비용 측면에서 엄청 줄일 수 있으니까 이게 무조건 이제 100% 가야 된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삭센다가 이제 로보레스크 위고비가 나오면서 삭센다가 없어진 것처럼 이 월일의 제형이 나오면 이제 주일의 제형이 다 없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격 경쟁에서 압승을 한답니다. 위고비는 1349달러인데 젯바운드는 1060달러랍니다.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거기에다가 이런 월일의 제형이 나오면 여러 가지 그 판매가를 줄일 수 있는 요인들이 많이 발생하죠. 그래서 우리 기술 이제 펩토론을 기술 이전을 하게 되면 생산 비용 절감이라든지 저렴하고 이제 부작용이 덜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뭐 여기까지가 어떻게 보면 이제 서울대학교 투자 동아리에서 전체적으로 이제 정리했던 내용이고요. 저도 이걸 보면서 좀 새로운 정보도 많이 얻고 했는데요. 여튼 제가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제가 펩토론 원픽을 뽑는 이유는 일단 첫 번째는 이제 신약보다는 플랫폼. 저는 제약바이오 투자지만 신약은 되게 리스크가 크다고 생각해요. 99% 저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근데 얘는 이제 신약 기업이 아니라 플랫폼 기업입니다. 그게 뭐냐면 MTA만 어느 정도 해봐도 이제 문제가 어느 정도 이제 검증이 다 된다는 거죠. 그 알테오의 박순희 대표는 일상 하면 그냥 삼성 통과다라는 거 할 정도로 그만큼
기존의 기허가 난 약에 대해서 이 플랫폼을 적용하는 거기 때문에 신약이랑 다르다. 그만큼 리스크가 적다라는 걸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제약바이오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모멘텀과 투자 기간인데, 이 모멘텀은 전 세계 1위 제약사 릴리하고 이제 기술 이전을 하겠다는 거죠. 릴리의 주력 제품이 jet바운드의 이 펩토네 스마트 템포 플랫폼을 전 세계에 판매하겠다는 그 모멘텀이고, 두 번째는 올해 상반기 내 기술 이전이 나는 거니까 7개월 정도만 기다리면 이제 짧은 투자 기간, 투자 기간 짧아서 너무 좋은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제약바이오의 가장 큰 시장, 이제 이전에는 항암제가 가장 큰 시장인데 이제 앞으로의 제약바이오 가장 큰 시장은 비만 치료제 시장이다. 근데 그 비만 치료제 시장에 가장 핵심적인 기술을 가진 회사가 펩토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7개월 투자하면 최소 5배에서 10배 정도 수익 가능하다라는 게 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펩토로는 이제 뭐 적정 주가 얘기를 하는데요. 지금 현재 뭐 그 검증 중에서 2조 3조고 기술 이전했을 때 6조에서 10조인데 뭐 리서처 TV는 쉽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알테오젠 지금 시총이 이제 20조인데 선반영이니까 알테오젠 이제 시총의 절반을 때려라. 그러면 한 지금 정도 10조 정도 가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제가 주장하는 패러다임 적용하면 20조에서 30조도 가능하다. 그래서 수익 예상 시간은 이제 한 8월 정도 할 거다. 7개월 투자해서 최소 5배에서 10배 정도 수익 볼 수 있다라는 거를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뭐 이 패러다임 같은 경우는 이제 매년 이제 저희가 10배 1000% 수익 있는 템버 종목이 있는데 그게 요런 이제 레퍼토리도 이제 가더라고요. 일단 23년도에 코프로는 패러다임은 내연기관에서 전기차. 그래서 이제 시가총액이 30조 정도 간데 그거는 이제 배터리 3사 수주 금액이 1100조. 거기에 핵심 양극재를 다 공급하는 거다. 그다음에 알테오젠은 20년도에 전 세계 1위 의약품 키트루다고 기술 이전의 근거. 그리고 패러다임은 제형 변경 플랫폼. 정맥 조사에서 비하지방 조사로 간다. 그리고 25년 마찬가지로 올해죠. 펩토는 현재 2.2조 정도 하는데 20조 10배 가려고 하면 패러다임은 항암제에서 비만 치료제. 그리고 그 근거는 28년 전 세계 1위 약품 zet반드한테 이제 기술 이전한다. 이런 근거로 이제 간다.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20년도에 이제 기술 이전을 했을 때 6조까지 갔거든요. 근데 이제 릴리니까 머크가 시총이 3배 정도 차이 나니까 그러면 이제 3배 크게 곱하기 3을 하면 16조 정도는 충분히 갈 수 있다라는 게 요 알테오젠의 이제 키트루다 기술 이전 했을 때 그런 예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릴리의 이제 젯바운드가 28년도 예상 매출이 80조인데 로열티 오프하면 4조입니다. 영업이익만. 그러면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3년도에 1.1조 영업이익해서 시가총액 60조 지금 현재 70조 정도 하고 있죠. 그러면 곱하기 4를 하면 최소 뭐 200조 이상은 가야 되는 게 어떻게 보면 이 업사이드만 그만큼 크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제가 오늘 좀 길었는데 여튼 제가 지금 멤버십 방을 지금 현재 이제 회원이 317명입니다. 되게 많아져서 너무 지금 해피하고 이렇습니다. 근데 제가 카톡방을 만든 이유는 리딩하는 건 아니고요. 저도 이제 내일은 못 맞추기 때문에 리딩을 못 하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만든 이유 첫 번째 이제 팔지 말고 장기 투자하기 위해서 이제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내가 투자하는 회사를 잘 알기 위해. 그러면 이제 저희 멤버십 회원들이 이런 게 궁금하다, 이거 검증해 주세요 하면 이제 저 말고 우리 방에 이제 멤버십 중에서 되게 파워블로거라든지 이런 고수들이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궁금한 것들 바로바로 이제 검증을 통해서 이제 공부도 하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일 좋고, 그리고 함께하면 멀리 갈 수 있습니다. 제가 뭐 시가총액 20조까지 간다라고 하면 지금 이제 2.2조 10배 하려면 중간에 수익 실현도 하고 싶고 막 그러잖아요. 떨어지면 불안하고 오르면 좋아하는데, 근데 함께 이렇게 정도 들고 하니까 좀 롱런 할 수 있도록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24년도에 알테오젠도 20조에 엑시트 했지만 그때도 어떻게 보면 이런 카톡방이 되게 이렇게 장기 투자하는 데 있어서 큰 역할을 했다라는 거죠. 마지막입니다. 마치서 저는 이 그림 보고 항상 느끼는 거지만 아빠 우리 집은 왜 부자야? 아빠는 24년도에 펩토를 몰빵했잖아. 제가 이제 24년도에 펩토를 몰빵한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25년은 펩토론에 있어서 역사적인 한 해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좀 길었는데요. 주주님들 오늘 뭐 10만 원 약간 터치했다가 뭐 있는데 이제 앞으로는 이제 시간은 우리 편이잖아요. 이제 임박하니까 아마 기술 이전 계약과 이제 좋은 소식들 좀 기대하면서 지금은 좀 흔들리지 말고 뭐 돈 있으면 한 주라도 더 살 수 있는 이런 기회라고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